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보습작용에 대한 것으로서, 즉 보습 작업에 대한 것으로서 그 조건, 소위 법정림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강좌에 배운 것 중에서 그 보습 작업이 있겠고 간단 작업이 있죠. 그럼 보습 작업이란 용어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습 작업이란 건 그거죠. 해마다 거의 비슷한 양을 그 목재를 수확하기 위해서 계속 거두는 그러한 작업을 보습 작업이라 해요. 그래서 보습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법정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이 법정림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가장 시험 문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잘 아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법정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법정림의 조건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따라서 법적 연급 배분이라고 합니다. 법정 연급 배분. 자, 그래서 이 그 법정 연급 법에 정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연급 배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가 법정림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바로 뭐냐면 현실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랑 좀 구별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법에 정한 그 연급이라는 건 급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에 따라서 1급서부터 10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끼리 묶어놓은 걸 급수라고 그러죠. 자, 여기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정 뭐가 있다 보시면 그 인분 배치가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법정 인분 배치.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법정 인분 배치가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 거냐? 바로 법정 생장이 있어야 됩니다. 생장.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에 대해서 법정 축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4가지 조건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하나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법정 배분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1년 생에 대해서 벌기에 이르기까지 그 소위 영계의 인분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영계의 인분 면적이 그 동일하도록 해서 나타난 거죠. 그럼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연급을 편성해야 되겠죠. 이제 연급은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산림 계획에서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급 편성하고 각 연급 면적을 같게 해줘야 되는 것이 거기에 현실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연급을 법정 연급 배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와 관련된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작업급 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작업급 면적을 주어지겠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업급 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산림 면적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쓰면 거기 하고자 하는 산림 면적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헥타르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2,000헥타르가 주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윤벌기가 있어야 되겠죠. 윤벌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윤벌기가 있겠고, 그러면 이 윤벌기의 겉이 있겠으면서 거기서 이제 1연급에 대한 그 연급 개수가 있죠. 그러니까 1연급서부터 0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0개를 주어지겠죠. 0개를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때 만약에 윤벌기가 40이라고 만약 가정하여 여기에서 4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윤벌기를 갖다가 40이라고 0개를 갖다가 10개로다가 나눈다. 10개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날 때 뭐가 나올 수 있느냐? 법정 연급 면적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급수는 얼마냐, 또 거기에 대해서 몇 연급에 해당하느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연급수가 나올 수 있겠고, 또 나아가서 보면 거기에 따라서 몇 연계냐,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 연계는 40연기점을 10개로 나눴으니까 4연계가 되는 것을 4연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이 연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기점으로 할 거냐면 윤벌기를 연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연급은 윤벌기를 연계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 그러니까 윤벌기가 40이죠. 연계가 10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4연급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는 뭐가 있냐고 보시면 법정 연급 면적이 있습니다. 그 이 법정 연급 면적은 우리가 주어진 대로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윤벌기가 있겠고 작업급 면적이 있습니다. 자, 곱하기 우리가 연계가 있겠죠. 그래서 연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어진 대로 한다면 윤벌기가 얼마랬죠? 40. 그렇죠? 거기 보면 작업급 면적을 제가 여기 주어질 걸 2000헥타르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곱하기 연계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계가 10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걸 갖다 하면 결국 우리가 600헥타르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600헥타르가 나온다.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정 연급 배분이라는 소리가 무엇인가를 아시면 되겠죠. 그럼 법정 연급 배분이라는 것은 1년생서부터 커가지고 벌게, 즉 우리가 했을 때 그 나무를 자르기까지의 각 영분의 연계의 인분을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법정 인분을 배치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각 연계의 인분 위치를 잘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분을 갖다 배치한다 하는 것은 나중에 뭐가 문제될 거면 이 벌기, 즉 나무를 갖다 벌채할 때 이때 피해가 적게 해줘야 되겠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배치를 잘해야 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국 벌채해서 나무를 자라서 운반하고 또 산림을 보호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배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피해가 효율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운반할 때 그렇죠? 운반을 잘해야 되겠고 운반할 때 다른 데 피해를 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또 두 번째는 가서 산림을 보호해야 되겠고 또 세 번째는 갱신에 지장을 주지 말도록 이렇게 법정 인분을 배치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개 보면 연급 순으로 해가지고 어린 나무서부터 유령 인분서부터 성숙 인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나무가 어리다. 그럼 여기서 보면 성숙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르기까지 잘 배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린 나무하고 성숙된 나무가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나중에 보면 이거에 의해서 이게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분 배치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상적인 배치 조건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요. 자, 그럼 여기는 이상적 배치 조건 이런 걸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 그럼 이상적 배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이걸 갖다 본다면 각 인분의 나무를 자르는 벌기가 도달할 때 성숙 인분의 벌채 운반할 때 인접돼 있는, 자, 요걸 갖다가 벌채해가지고, 즉, 잘라서 운반할 때 얘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첫째 가장 이상적인 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숙 인분, 즉, 다 큰 인분을 배치할 때는 인접 인분에 대해서 특히 평지름 있잖아요. 평지림.
평지림은 가장 문제된 게 폭풍, 바람 등에 의해서 위험해서, 자,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벌게할 때 이게 바람에 의해서 잘못하면 이쪽에 있는 어린 나무를 갖다 다 뭐가 되겠어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풍화의 인분을 먼저 벌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겠고, 세 번째는 인분을 갱신할 때 항상 유령 인분이 폭풍, 바람이나 거센 바람을 얘기하죠. 또 한풍, 추운 그러한 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 성숙림을 다 잘라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나이 어린 것들이 오히려 한파에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고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측방의 하종을 갱신할 때, 밑에 걸 갱신할 때는 종자의 성숙 계절의 모수, 즉 어미나무죠. 그 모수의 바람에 상방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를 갖다 보면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여기는 이제 반출로 도로가 접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급이 있습니다. 연급은 우리가 10년 단위로 해서 대개 몇 개를 갖다 볼 수 있냐면 그 연급수에 따라서 나눠졌겠죠. 연급은 10년 단위로 나눈다 볼 수 있습니다. 단위로 나누고, 그 다음 이쪽에 보면 이거는 바람이죠. 바람이고, 자, 이쪽에 벌채는 이쪽에서 벌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나무를 갖다가 만약에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데 나무를 여기서 자르기 시작한다면 어린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될 수 있죠? 다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여기서부터 벌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쓰러짐에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살림도 보호하고, 알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 배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정 인분 배치는 벌기의 피해랑 효율적인 것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위해서 이상적 배치 조건,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법정 생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법정 생장이라는 것은 알맞은 임도를 갖추고, 자,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법정님의 1년간의 생장량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년간의 우리가 생장량을 갖다가 뭐라면 법정 생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연계별로, 연계 있잖아요. 그 연계별로 인분 연형 그 생장량 합계를 갖다가 자급급 전체의 그 법정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연계의 인분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게 하고 임지가 완전히 보호돼야 되겠고, 또 거기에 임목에 임지에 적합한 수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법정 생장과 우리가 봤을 때 벌기 수확량에 관한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을 보면 그럼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법정 생장량, 이걸 갖다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법정 생장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 공식을 갖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벌기 평균 그 생장량이 있어요. 각 벌기마다 벌기 평균 생장량 곱하기 뭐가 될 거냐면 벌기 연수가 있어요. 벌기 연수라는 건 우리가 윤벌기라고 할 거죠. 그걸 갖다가 그럼 이 윤벌기 요것이 바로 뭐냐면 이 자체가 법정 생장량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법정 축척이라는 게 있어요. 축척은 우리가 봤을 때 나누는 것이고, 축적 그럼 쌓는 것의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연급 배분과 성장 상태가 법정일 때, 알겠죠? 법에 정한 것일 때 그 작업의 전체 축적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정 축적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교재의 관점에서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연도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X축은 연도가 되겠고, Y축의 경우는 제적, 여기 쌓이는 것. 그럼 봅시다. 우리가 대개 보면, 어린 유목, 어린 것, 영림, 가장 작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적도 작고, 연수도 작잖아요. 연수가 작을수록 제적도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정 기간이 올라가면 갑자기 급성장을 하죠. 또 일정 기간 하면 오히려, 일정하게 관점에서 보면 일정 기간 가다 보면 더 이상 클 수가 없죠. 우리가 봐봐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식물적 관점에 보면 어릴 때는 작지만 좀 더 지나면 점점 갑자기 급성장해버리죠. 그럼 또 일정 기간 되면 성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급수적으로, 뭐가 됐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법적 측정의 방식을 이와 같은 수학표로다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표는요, 5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때 이렇게 보면 각 연수마다 여기 축적을 다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연간 제적에 의한 전체의 축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전체의 축적. 그 다음, 두 번째, 연간 생장 완료됐을 때 제적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연간 생장이 완료됐을 때, 요때에 가서 제적이 표시된다. 요걸 뭐라고 할 것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요걸 우리가 했을 때 산출되는 제적을 축의 축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축의 축적. 그러면 또 이거와 달리 춘계 축적이 있어요. 그럼 춘계 축적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되게 1년간의 생산량을 갖다는 거예요. 일 년간의 생장량, 즉 벌기 인분 제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벌기 인분 제적이다. 그럼 이거는 뭐라 하면 우리가 앞에 것이 요 자체가 일반적으로 추계라면 요거는 춘계라고 해요. 춘계 축적이라고 합니다. 춘계 축적. 자, 그 일반적으로 법정 축적을 갖다 계산한다. 그러면 법정 축적을 갖다가 계산한다. 그럼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법정 축적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춘계와 이 추계의 평균을 갖다 긴점하면 돼. 평균치. 이거 보세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두 개를 평균하는 것을 뭐라 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하계 축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계 축적은 결국 따지고 보면 이 하계 축적 자체를 만약에 그래서 여기 어떤 V3라고 생각한다면 하계 축적을 자, 요걸 갖다 이제 V1, 요걸 V2, V3라고 생각한다면 이 하계 축적이라는 것은 둘로 나눈 거 평균치니까 자, 모험으로 갖다면 V1 플러스 V2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하계 축적이 되고 그것이 법정 축적의 계산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벌기 수학 방법이 있겠고 또 나가서 또 벌기 평균 그 생장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장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계산 방식적인 측면을 잘 좀 이해해 두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 주요 필요한 계산에 대한 방식을 제가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것은 요 몇 가지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주요 공식을 설명해 줄게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공식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법정 생장량 방금 배웠던 법정 생장량이다.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벌기 평균 생장량 있잖아요. 벌기 평균 생장량 곱하기 자 뭐냐면 벌기 뭐가 있죠? 연수가 있잖아요. 벌기 연수
벌기연수. 그럼 이 벌기연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서 얘기했을 때 이걸 갖다 윤벌기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걸 무슨 기? 윤벌기. 이런 걸 윤벌기라고 한다. 이 자체를 윤벌기란다. 이걸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수업에 계산할 때 보면 법정 수학량이 있습니다. 그 우리 법정 수학량은 어떻게 구할 거냐? 그 법정 연발량, 자, 법정 연벌량, 자, 분의, 자, 이걸 갖다 나누는 거죠. 뭐로 나누냐면, 법정 축적으로 나눠요.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것이 바로 법정 수학량을 구하는 공식이고, 그 다음, 나가서 법정 연금 면적. 그럼 이 법적 연금 면적은 어떻게 구할 거냐 봤을 때 여기는 일반적인 앞서 했던 그 대상이 되는 작업 면적 있잖아요. 작업 면적. 이걸 갖다가 윤벌기로 나눕니다. 윤벌기라는 것은 벌기 연수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 축적. 법정 축적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봤을 때 윤벌기를 갖다가 2로 나눠서 곱하기 그 인분 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분 제적. 이게 돼요. 그다음에 그럼 여기 보면 법정 연벌량은 또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여기 보면 법정 연벌량을 갖다 구한다. 그 이 법정 연벌량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가서 법정 평균 그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산량 곱하기 윤벌기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공식만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계산 문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나오는 것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바로 뭐냐면 법정님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다 볼 수 있냐면요. 그 법정님에 대해서 법정 벌채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정 벌채량. 그러면 법정 벌채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법정 수확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수확량. 알겠죠? 그럼 법정 수확량이라는 것은 법정님이 법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히 법정 축척을 감소시키지 않고 그 벌채하는 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이 법정 벌채량이라는 말은 법정 수확량과 같은 건데 같은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와 가장 관련이 있냐면 앞서 얘기했죠. 여기는 뭐로 볼 수 있어요? 특히 법정 축적을 감소시키지 않고 그러면 평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님의 보속 작용과 관련이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님의 요거는 요거와 관련이 가장 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법정님의 보수 작업과 관련된 게 뭐냐? 법정 벌채량 또는 법정 수확량이라고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 수확량 잘 알 수 없고 법정 수확량은 그럼 어떻게 구한다? 법정 연별량을 법정 축적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입니까? 법정 축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윤벌기를 둘로 나누고 인분 제적으로 곱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법정 연벌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갔을 때 법정 평균 생산량 곱하기 윤벌기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이렇게 법정 조건에 이와 같은 4가지가 있는데 법정님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조건을 우리가 아셔야 돼. 법정 조건이 되려면
제일 먼저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임지가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임지가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정 조건의 첫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뭘 가져내면 수종의 갱신, 나무의 종류죠. 수종을 갱신한다든가, 또는 혼효, 그러니까 혼합이죠. 혼효라는 것은, 이 혼효라는 건 다른 말씀은 혼합이란 말입니다. 같은 거요. 혼합. 그래서 그 품종에 있어서 또 품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종갱신이라든가 혼합이라든가 품종, 이게 있어서, 환경 영향 있잖아요. 여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이다. 가장 좋은 상태.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것하고 이건 자연환경이고 이건 영향, 이거는 뭐를 갖다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영향, 경영상 같은 그런 영향, 환경 영향, 그래서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 이런 거에도 아주 양호가 돼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산림의 보육에 적합한 환경이 되고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 피해의 보호 될 수 있는 조직을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나아가서 여러 가지 운반 시설이 정비가 돼야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 다음 중 법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품질 같은 게 양호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싼 거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조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법정림에 대한데 법정림 가장 중요한 게 법정림의 조건 4가지 꼭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주시고 공식과 관련된 걸 꼭 암기해두면 여기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에 관해서 할 거냐? 지금 이제 새로운 임업 경영, 이제 임업 경영을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임업 경영 생산 과정. 이겁니다. 영림 구조. 그러면 임업 경영의 생산 과정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임업 경영의 생산 과정이란 건 한마디로 임업 경영의 생산 과정이라는 걸 다른 말로 쓰면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과정? 순환 과정. 순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업 경영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임업 경영 사업의 내용을 보면 자, 이 순환 과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9가지를 우리끼리는 이렇게 공부하면 좀 편합니다. 우리가 333 하나의 경영을 모여야 되겠죠. 그렇죠? 333. 그럼 모임 이거 갖다 모임. 그래서 이걸 묘임인데 저희끼리는 333끼리 333 모인다. 533 모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거기에 따라 경제를 하는 것이 경제하는 거다. 333 모임에서 경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것을 앞에 걸 따서 나름대로 이해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첫째는 산림 경영을 확인해야 돼요. 산림에 대한 그럼 산림을 경영하려면 어디까지인가 경계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가 산림의 경계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산림을 구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을 구획. 또 세 번째는 산림을 조사해야 되겠죠. 자, 이걸 갖다 제가 333 그랬어요. 그래서 333 모임, 묘임인데 그냥 우리끼리 모임 그렇게 머릿속에 하면 돼요. 그럼 묘라는 것은 묘목의 양성, 조림, 산림 가꾸기 그렇죠? 묘목의 양성에서 조림해서 가꾸기 자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임목을 평가하고 판매해야 되겠죠. 임목의
평가와 판매. 그 다음, 이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여기 보면 또 뭐가 빠졌냐? 하나 또 빠졌네, 두 가지가. 자, 그래서 뭐 하냐면, 별도, 모임을 별도로 해서 경쟁한다. 경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끼리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333 모임을 해서 333 모여가지고 별도로 경쟁한다. 그러니까 쟁자는 쟁이 아니라 재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냐? 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벌채. 나무를 자르는 거죠? 벌채에서, 운반. 이게 들어가고. 운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위 우리가 쓸 때 거기에 따른 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도는 임도, 치산, 나무를, 산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산, 치수공사.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런 걸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경영 계획서입니다. 이게 이 임업 경영 순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재라는 것은 재무 회계 관리. 쟁이 아니라 재무 회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살림 내용이 되는 거예요. 순환과정 내용 중에.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 333, 이건 뭐냐? 모여야 될 거 아니야. 모임 전까지는 요거는 하나의 예비 단계로서, 준비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요 위는 준비 단계. 그러니까 준비 활동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묘목을 갖다 모여서 별도로 경쟁한다는데, 요거는 바로 사업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사업 내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준비 단계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목표를 갖다가 설정하고 또 조직을 편성하고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려면 임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순환 과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업 경영의 순환은 어떤 순환이 있느냐? 제일 먼저 할 것은 뭐야?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목표 설정. 그럼 목표를 설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조직을 편성했으면 사업을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을 실행했으면 이제 성과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를 분석. 성과를 분석합니다. 그럼 이때 성과를 분석하고 이제 순환이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차기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다시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한다면 차기 목표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순환 과정입니다. 그 순환 과정을 살펴볼 때 사업 내용 중에서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로 여기 333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 그렇죠? 준비 단계. 그래서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사업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중 준비 단계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사업 내용 중에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가져가면 될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업 경영 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정 목표. 그렇죠? 목표 설정, 조직 편성. 이런 것이 사업 내용에 의해서 정해져요. 뭐에 따라 이걸 갖다 해가지고 요걸 준비해서 요거에 의해서 뭐가 작업되는 거냐? 여기는 목표 설정과 요거와 조직 단계가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잘 됐다 못됐다 이런 과정이다. 이걸 갖다가 무슨 과정이라고 하면 바로 임업 경영 생산 과정, 다른 말씀은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갈 것이 뭐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뒤에 보니까 영림 구조. 자, 그러면 영림 구조에 의해서 임업 경영이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영림 구조와 임업 경영.
그러니까 임업이란 말은 사실상 보면 살림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임업 경영을 갖다 한다. 그러면 방향을 정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경영을 할 때 이 영림 구조가 이것에 의해서 이 임업 경영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영림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그 경영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영림 구조가 예를 들어서 가장 어린 나무가 있다. 그러다 우리가 어린 나무를 갖다 되게 뭐라 그래요? 이제 옛날 그 일본 사전 유령림이라 그러죠. 어린 나무. 또 두 번째는 장령림. 좀 어른 나무 그죠? 어른 나무. 그다음에 일정하게 하면 성숙림. 자, 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가 바로 산림경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 자체가요, 영림구조가 고루 분포가 됐어야 돼요. 이 고루가 분포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산림에 대해서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포됐을 때 여기 투입되는 경영을 하려면 투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투입되는 이 자본, 알겠죠? 또 거기에 따라서 노동, 이거의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따지면 자본과 노동량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게 이상적이냐. 영림구조가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경영을 하려면 반드시 투입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되겠죠? 산출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와 같이 이 산림 경영에 있어서 투입과 산출을 위해서 나타나는 결정 요인을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결정 요인이 있더라. 그럼 결정 요인이 뭐가 있느냐? 첫째, 산림의 임형구조, 즉 나이에 대한 구조, 나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산림의 임령, 나무 나이죠. 임령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 유령님이냐 장령님이냐 성숙님이란 건 나이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려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산출이 되려면 면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산림 면적 규모. 산림의 면적 규모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렇게 따면 이걸 갖다가 뭐가 있냐. 여러분 시장지하고 연결해서 이 경영은 소비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시장지 역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장지 역할. 그럼 시장과의 관계에서 운송수단. 그래서 여기는 운송수단. 그 다음에 임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시장, 또 노동시장.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노동시장도 있지만 시장은 또 임목을 갖다 하면 임산물의 그 시장에 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산물 시장. 이걸 따져야 되겠고, 나아가서 이제 경영자의 경제적 사정을 따져야 되겠죠. 자, 이걸 따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투입과 산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겠느냐 이거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산림 자체에 있는 거예요. 이 산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쓸 때 이 산림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산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산림 자체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 이거에 따라서 대상이 뭐니까? 산림이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봐요. 무엇보다 보면 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경영자에 대한 이 경영주라 그러죠. 소위 경영자의
그 사정,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살림 자체가 가장 첫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와 같은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적 사정이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거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이목구에 가장 중요한 건 살림 자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경영자의 하나의 뭐 있어요? 사정. 그 다음에 나와서 세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아시려면 제일 먼저 뭐를 갖다 볼어요? 살림의 구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